지난 주말엔 반팔 옷을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포근한 날씨였는데 갑자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울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또 추운 날씨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문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올해는 날씨를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갑자기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먼저 그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추위와 상대적인 추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추위 자체만을 가지고 봤을 때 얼마나 기온이 떨어졌느냐를 보면서도 얼마나 추운지를 알 수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인데도 춥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찾아오는 추위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한 25도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거의 9월 중순에 해당되는 그런 날씨였는데 이번 주에 찬 공기가 오늘 낮부터 이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집니다. 주 후반까지 좀 이어질 텐데요. 이맘때 내려오는 찬 공기보다도 더 기온이 낮기 때문에 11월 중순에서 하순에 어울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불과 며칠 사이에 계절이 한 2달 정도 훌쩍 이제 건너뛴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쪽에서 찬 성질을 가진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면서 찬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11월 중순 이맘때쯤이면은 그러니까 사실 중순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빠르게 좀 찬 공기가 좀 내려온 거기는 한데 11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아하면서 이 계절 자체가 겨울을 나는 그런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찬 공기가 이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기존에 남아있던 따뜻한 공기와 좀 대립이라기보다는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강한 바람까지 좀 동반했기 때문에 기온 자체도 낮게 떨어졌지만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아마 체감하는 기온은 더 낮게 떨어질 겁니다. 네, 체감하는 기온은 더 낮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기온이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이제 일부 특히 이제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위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바다로 따졌을 때는 동해 북부 해상 그리고 서해 해상을 중심으로는 지금 풍랑특보가 많은 지역에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네. 바람이 강해졌고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그 밖에 해안으로도 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일부 섬 지역으로는 강풍특보까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안과 제주도 지역 그리고 섬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는 초속 한 15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예. 이들 지역의 기온보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실제 기온보다도 체감하는 기온이 뭐 많게는 2도에서 한 5도 정도 낮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느끼는 기온보다는 더 기온을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온이더라도 습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도 더위에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일단은 공기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열기를 빼앗아가는 이유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한 체감 온도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륙에서 확장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는 대륙성 그 고기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층을 가지고 빼앗아가는 그런 성질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몸의 표면에 수분이 있어줘야지 좀 보온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수분까지 빼앗기고 열기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기온보다 체감하는 기온 자체가 낮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일부 중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기준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상특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의보와 경보로 두 단계로 나눠서 네. 좀 어떤 일정한 기상현상의 기준치 이상을 벗어났을 때 뭐 인명적인 피해가 되건 시설적인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보일 때 기상청은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는데요. 좀 한파특보는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준으로 정의가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추위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왔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맘때 초겨울 때 이제 발령이 되는 이제 주의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파주의보는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가 이제 1월 달인데 1월 달쯤에 내려지는 이제 추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강한 추위가 오랫동안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네. 일단 앞서 이맘때 내려지는 한파주의보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기온이 3도보다도 낮고 그리고 평년 이맘때 기온보다도 3도 정도 낮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성립을 했을 때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네. 뭐 이번 주 어떻게 보면은 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지는 않더라도 뭐 이 기준치에는 못 미치는 지역들이 있더라도 기상청에서는 한파 영향 예보라고 해서 이 한파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얼마나 추우냐가 아니라 얼마나 급격해진 추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뭐 다양한 보건이라든지 축산업이나 양신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한파 영향 예보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지금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단계로 나누는데 내일 당장만 봐도 중부 내륙 많은 지역이 관심 단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으로도 한파 영향 예보, 그러니까 추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주의 단계까지 상당히 이번 주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급변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감기가 더 이제 걸리기 쉬운데 건강 관리에 특별히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겨울에 아주 추운 날씨 같은 경우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환절기라고 해서 계절이 바뀌어서 넘어가는 이런 계절 같은 경우에는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몸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항상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신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변하는 그 기온에 계속해서 꾸준히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항상성 작용을 하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 신진대사가 늘어나면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 신체로 유입되려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아주 추운 겨울날보다 기온이 갑자기 하강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있지만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금요일 이후에 또 갑자기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 안에서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기온 차이가 20도가 넘습니다. 이럴 때 신체가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충분한 어떤 휴식이라든지 수면을 통해서 평상시에 컨디션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드시는 음식, 그리고 이제 옷차림 같은 경우에도 좀 적절한 그런 옷차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는 이제 가을비가 내렸고 만약에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 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거나 또 비가 얼어서 빙판길이 이제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 차원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오늘 오전까지는 이제 북쪽에 저기압이 지나면서 중부와 뭐 호남 지역,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까지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네.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비구름 자체가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바람으로 인해서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 영동 지역이라든지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풍이 불게 됐을 때 이 동풍은 차고 습하거든요. 네. 이런 차고 습한 그런 공기들이 산맥을 넘게 됐을 때 비구름으로 만들어질 그런 이제 지형적인 요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한 5에서 20mm 정도의 강수가 예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5도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되면은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인 강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비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내리는 비보다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강원 북부 산간 지역 해발 고도 1000m 이상에서는 이 내일 하루 동안 1에서 5cm 정도의 눈 예보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중부 산지에도 1cm 안팎의 눈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서 빙판길을 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늘진 지역들. 그러니까 터널을 출입하는 입출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는 꼭 눈이 내려 쌓이지 않더라도 내린 비가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점 좀 감안하시고 주변에 이제 좀 교량이라든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기온이 좀 주변보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운전을 하실 때는 좀 각별히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교통 안전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입동인 목요일에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번 주 그러면 계속해서 추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 날씨가 좀 풀리는 겁니까? 일단 내일부터 이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의 기온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2.2도로 그래도 평년보다 한 5, 6도 정도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침까지는 좀 비교적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뭐 비단 오늘 날씨뿐만 아니라 그동안 날씨가 너무 따뜻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이 이미 포근해진 날씨에 많이 적응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로 떨어지고 여기에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좀 체감하는 추위는 굉장히 크겠고요. 그리고 6일의 아침 최저 기온 전날보다 또 5도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 최저보다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추위의 절정은 입동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이제 겨울의 첫 절기인 입동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2도까지 뚝 떨어지는데 서울보다 이제 더 북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은 영하의 기온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좀 각별히 좀 추위에 대한 대비, 옷차림 따뜻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추위는 금요일 오전까지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의 기온으로 좀 나타나다가 네. 좀 평년보다 좀 웃도는 그런 기온값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점은 한 금요일 낮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주 날씨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올여름 워낙 더위가 좀 심하기도 했었고 또 그 더위가 너무 길었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겨울 날씨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가을이 너무 짧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기상청이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초반부터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겨울 이 강추위가 계속 겨울 내내 이어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기온의 내림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8월 중순부터는 상승하던 기온의 곡선이 이제 하강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온의 하강폭이 얼마나 완만하게 떨어지느냐, 급격하게 떨어지느냐를 보면서 이제 지나가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기 마련인데요. 네. 특히 완만하게 떨어지던 기온의 폭이 보통은 이제 11월 중순쯤에 좀 급격하게 이제 하강을 하면서 좀 겨울에 가까워지는 그런 날씨가 나타나는데 그게 보통은 11월 중순쯤입니다. 그런데 기상청에서는 매월 23일이면은 장기 기상 전망이라고 해서 향후의 1개월 동안의 날씨, 향후 3개월 동안의 날씨를 전망을 하는데 지난 9월 23일에 전망을 했을 때는 11월의 날씨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좀 추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정보에서는 11월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평년보다 높다라는 기준이 추위는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처럼 이맘때는 대륙에서 찬 공기가 확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날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평균 기온이 0도라고 하는 것은 영하 2도에서 2도 선에서도 평균 기온이 0도일 수도 있지만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의 분포에도 겉보기에는 평균 기온이 0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후자에 가까운 변동폭이 큰 날씨가 11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12월은 계속해서 기상청에서 평년보다 낮은 상태의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계속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 12월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추위보다 강추위가 찾아올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얼마나 추울 것인지 언제 그 추위가 찾아올 것인지는 장기 전망보다는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인 중기예보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의 날씨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단기 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겨울 날씨 전망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단풍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짧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요새 이제 주변에서도 올해 단풍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폭염 영향 때문에 제대로 이제 물들지 못한 단풍이 이제서야 이제 그 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풍놀이가 우리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 지구의 기온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 가을의 길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많은 기상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자료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높은 기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단풍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올해와 같은 단풍의 시기적인 어떤 영향 그리고 단풍에 물드는 잎의 어떤 울긋불긋 고운 영향들은 앞으로도 받을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단풍을 보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어떤 정서적이고 미관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개념보다는 단풍나무가 시기에 맞게 겨울 준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그 식물계의 생체 리듬의 변화가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점 안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네네. 이런 이제 단풍나무에 대한 그런 어떤 생애주기의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날씨 전망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